셀트리온 화요일 마이너스 2.19%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7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이 끝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은 시장의 예상과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땐 우려했듯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었죠.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어닝 쇼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난 목요일 큰 폭의 하락, 또한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327억의 매도를 보였고 기관들도 208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는데요. 영업이익이 24년 연간으로 5천억에 못 미친 것이죠. 이에 따라서 기대치 하회라는 측면에서 하루 이틀 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합병 첫 해인 24년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 부분들이 24년 실적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발표되고 공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악재는 소멸이 되는 과정으로 크게 볼 때는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악재의 반영과 저가 메리트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미리 예상을 해드린 바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4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3조 5천억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4,920억 원이었잖아요.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측면이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매출액 1조 5천억을 돌파를 했고 북미에서도 매출액 1조를 돌파를 했다는 측면, 또한 신규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38%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제품들이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4분기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4분기 1조 636억이었고요. 지난 분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죠. 그러나 영업이익은 1964억입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5.4% 줄어든 수치가 되는 것이죠. 영업이익률도 18.5%입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률도 낮아졌죠. 안 좋아진 것이죠.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매출액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컨센서스를 하회한 모습이죠. 4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신규 제품들이 좋았다는 이야기고요.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4분기에 3공장에 대한 초기 운영 비용 발생 부분을 원가율 상승의 일시적인 요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이 제거된다면 원가율은 괜찮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5년 영업이익률도 괜찮아질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30%의 영업이익률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원가가 높았던 재고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가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3공장의 생산이 본격화됐다는 측면이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죠. 첫 번째로 비용 부분을 이미 24년 4분기에 뚫어냈다는 측면이고요. 회계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공장의 생산이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해외 쪽에 CMO 줬던 부분들을 이제 3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한 원가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거 역시 영업이익에는 긍정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I, 즉 수율 개선 제품들의 생산 비중이 확대된다는 측면인데, TI 수율 개선은 뭐냐면요,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생산 비용을 줄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에는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제품들이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25년의 영업이익률은 30%를 회복할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연간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시장에서 24년 연간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3조 5,350억이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를 달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5,370억이 실제적으로는 4,92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5천억에 못 미치는 수치였기 때문에 약간의 어닝 쇼크다, 이런 측면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24년의 연간으로 13.8%의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물론 합병에 따른 악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25년 영업이익의 증가, 영업이익률의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4년의 제품별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이 23년에 7,980억의 매출이었는데 24년에는 1조 9천억이 넘어가니까 기존 제품들이 좋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특히 램시마가 1조 2,68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트록시마 허즈마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제품들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성장이잖아요. 특히 유럽에서의 램시마 SC가 5,640억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역시 유럽에서 좋은 성적이죠. 미국에서는 안 좋습니다만. 그리고 베그젤마 역시 빠른 성장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진펜트라는 24년 매출액은 360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펜트라의 부진, 이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품별로 봤을 때는 역시 신제품들의 증가세가 좋았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북미 지역의 성장도 좋았는데 그런데 북미 지역은 인플렉트라 램시마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제품별로 좀 더 확대가 되는 과정들이 25년에는 나와야 된다. 특히 진펜트라의 성장세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년 회사 측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요. 25년에는 신규 포트폴리오 출시 5개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원가 개선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양적인 성장, 이것은 매출액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질적인 성장은 영업이익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25년 매출액에 대해서는 5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25년 매출액은 4조 5,14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매출 원가율은 25년 4분기가 되게 되면 20%대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25년에는 영업이익이 2배에서 3배 이상 성장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은 25년에 1조 4,073억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오늘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요. 내일부터 정권사들의 25년 전망 자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과연 25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현재의 컨센서스보다도 더 낮아질 것인지 높아질 것인지 컨센서스의 어떠한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한편 진펜트라에 대해서는요. 회사 측에서는 PBM과 연계된 보험사 표물놀이 등재 확대되면서 처방량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실제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어쨌든 증가세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년은 출발 시점이었고요. 25년에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그러나 기대치는 많이 낮춰졌잖아요. 현재 진펜트라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24년에 405억이었고 25년 올해 발표된 자료들의 컨센서스는 351억이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360억이었으니까 최근 발표된 자료들과 비슷한 수치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올 자료들의 수치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 봐야 되는데 과연 2천억은 넘을 수 있을 것인데 3천억대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25년 진펜트라 매출액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나친 기대는 건물이지만요. 조심스럽게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25년에는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이미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선매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합병 원년이었던 24년 1년 동안 어떻게 보면요. 합병에 따른 영업이익의 부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갇혀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물론 영업이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고 진펜트라에 대해서도 아직은 뭔가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요. 어쨌든 이에 따른 일시적인 추가적인 하락은 나온다 하더라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합병에 따른 실적 악화 이 부분에 대한 악재는 이제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합병에 따른 진통 과정 24년 이제 끝났고 앞으로 25년부터는 합병에 대한 진통 과정들보다는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 쪽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는 큰 흐름 길게 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